그 의뢰인을 아냐고요? 제가 본 고객 중에 최고예요. 네, 우리나라 변호사님들은 정말 하루마다 매일매일 정말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이 싸늘한 연기를 보신 것처럼 최고예요. 이 각자마다 이제 최고의 이 의뢰인들이 있을 거예요. 기억에 남는요. 이준영 변호사님께서도 정말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 있다면 어떤 분을 꼽을 수 있죠? 그 제가 이제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인데 이제 그 아무래도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의뢰인을 선택할 자유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네. 나를 찾아주시는 분이 있으면은 네. 아 누군가 날 찾아주시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근데 오늘 사무실에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네. 내가 이제 이혼 진행 중인데 2번 변호사를 바꿨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당신은 나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믿고 맡겨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그때는 큰 돈을 이제 덜컥 결제하고 가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바로요? 바로 예, 주겠다는 말도 없이 그냥 바로? 네, 바로 그냥 도장 깨기도 아니고 뭐 네. 변호사 깨기예요? 시작부터도 좀 범상치 않았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제 좀 많이 힘드신 분이었죠. 의처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이혼하신 분이어가지고 누구나 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변호사가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다. 이 사람이 좀 좀 바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제 경우상 이제 의처증이나 또 반대로 의부증 있으신 분들은 전혀 이제 그런 관점이 없으시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사 사건을 맡으면 의뢰인한테 물어보거든요. 원하시는 게 감정적 카타르시스냐, 아니면 승소냐, 소송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아내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저는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정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목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말은 이제 내가 승소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맞아요. 실제 소송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다 그냥 나의 감정 분풀이. 맞아요. 이게 러브레터를 쓰는 건지 아니면 원망하는 말을 쓰는 건지 이게 법률 문서인지 아니면은 저 사람에 대한 어떻게 약간 저주의 그 약간 좀 주문 같은 건지가 헷갈릴 때가 네. 분명히 있어요. 이 변호사님께서는 그래도 이 의뢰인이 오기 전에 그 의뢰인이 2명의 변호사를 먼저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만난 게 아니라 만나는 거는 뭐 2명 만나고 오신 분은 많죠. 근데 네네. 2명을 이미 선임을 했다가 이제 그렇죠. 사임을 하고 이제 오신 선임을 도저히 했다가 견디지 못하고. 사임을 했다면 네. 다행히도 이 좀 준비된 사건 네. 기록 좀 서면 같은 게 좀 있었을 텐데 예. 그런 걸 보면서 좀 특이한 점을 느낄 수 있었나요? 어쨌든 제가 그 서면에서 범상치 않았던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쓴 서면인데 분명히 네. 다 변호사가 쓴 서면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 변호사가 쓴 서면인데 의뢰인이 쓴 얘기들을 걸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걸러내지 그렇죠. 필터링하지 못하고 그냥 네. 그대로 다 쓰니 이를테면은 그 저쪽에서 이제 여자 측에서 남자의 의처증과 폭력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남자가 칼 들고 설쳤다 이러면은 그 좋은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네. 처음에는 뭐 네. 피고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뭔가를 잘못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겠죠, 상대방이. 근데 여기서 뭐 칼 이거는 뭐 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이 남자가 그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족 앞에서 칼을 들고 휘두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런 게 있으면은 사실 뭐 증거가 없잖아요. 오래전 일이고. 예. 그럼 증거가 없으니까 이거는 당신의 주장일 뿐이다. 실제로 이혼 소송 들어오는 거 보면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상처 그냥 사진 하나 찍고 남편한테 맞았다 이러고 들어오는 사건도 되게 많은데 별게 다 있어. 막 다 칼도 부정하면은 막- 그냥 다 부정하면 재판부에서 인정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부정하면 이제 진실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굳이 말해서 나는 칼을 들고 휘두른 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을 증명하고 싶어서 손가락이라도 잘라 보겠다. 자신해요. 네, 자신의 그래서 내가 칼을 들고 가족 앞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자르는 신용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소장에 써서 답변에서 써서 냈더라고요. 그 변호사님 만나기 이전에 네. 전혀 쓸데없는 행동을 했는데.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칼을 뺀 게 정말 휘두르려고 뺀 건지 손가락을 내가 잘해보려는 의지로 뺀 건지는 그거는 뭐 알 수 없지만 현장에 없었지만 어쨌든 칼을 빼들었다는 거는 양쪽의 진술을 통해서 교차로 검증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판사가 좋게 생각을 하겠어요? 좋게 생각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좋게 생각하고 네. 그냥 그것만으로도 나는 폭력적인 사람이요라고 그냥 네, 자기가 그냥 자백을 네. 하는 거나 다름없죠. 심지어 칼을 꺼내서 휘둘렀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가 형사상 성립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하여튼 그런 걸 보고 나서 이게 변호사가 왜 이걸 제지를 못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정말 문장 하나하나 모든 거를 다 이제 자기가 다 고치면서 이제 이렇게 소송을 이제 악의 수렁텅이로 이렇게 끌어나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충수를 계속 두는구나. 자충수를 계속 뒀죠. 그럼 만약에 네. 그렇게 요구를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세스가 의뢰인한테 이제 사실관계를 받아가지고 뭐 어쨌든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뭐 소장이 접수되고 그러면 우리는 근데 그거에 맞는 이제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이
처음에 사실관계를 받아가지고 들어서 작성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막 이렇게 개입이 들어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뭐 다 자충수야 보니까. 90% 자충수면 다 자충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러면 한두 개만 그게 잘못 들어가도 그게 음. 반전될 수가 있는데 한두 개만 그렇죠. 말 잘못했다가도 그 법률 문서라는 게 이제 공문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 썼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이면은 아예 그냥 수임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그래요. 당신은 이제 이야기하시고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그대로 아예 그냥 내버리거나 이랬을 텐데 그때 제가 굉장히 파이팅 넘칠 그때 때. 더 젊었고 더 열정이 넘칠 때였기 때문에 정말 밤새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이거 된다, 넣으시면 안 뭐. 된다 해서 다 제가 고쳐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 여자분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커플이 좀 재혼 커플인데 네. 내지는 이제 재혼이셨는데 전처가 이제 사별을 하셔서 재혼하신 거였거든요. 아, 네. 전처의 동생 뭐 이런 분들이 너무 세상 좋은 분이라고 다 증언을 해주고 막 이렇게 다 진술 써주고 이렇게 이분이 절대 의처증이 있을 리가 없고 이혼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절대 이럴 리가 없다고 다 사랑이 너무 많으면 네. 잘못된 저게 약간 좀 결정을 그렇죠. 갈수 이게 있는 거 한 끗 아니야? 차이인데 근데 그런 걸 해주니까 이제 재판부에서도 가사조사도 하고 막 이러면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려고 이제 많이 프레임을 바꾼 상황이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끝까지 그대로 갔으면은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 씨가 있네. 네. 그 결과가 뭐? 그래서 저한테 아무 사전 논의가 없이 갑자기 판사님 저 기일 때 나와가지고. 기일 때 나와서 그 이혼 소송 원래 기일 때 의뢰인이 직접 나오는 경우 대단히 많아요. 이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상대씨 여자분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어느 정도 정황은 있는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뭐 간통이 확실한 건 없고 조금 이제 경계선에 있으니까 판사가 추가로 증거 있습니까 내실 거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도 유책 주장을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분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와이프가 임신을 한 것 같은데 나는 이 와이프랑 성관계를 가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최근에 없습니다. 네. 판사가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왜 그렇게 임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 한 얘기가 되게 걸작이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제 와이프 생리대 개수를 다 외우고 있는데 이번 달에 생리대를 안 썼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와이프의 생리대 개수를 다 하나하나 생각 다 알고 있는데 다 외우고 있는데 이번 달에 생리대를 안 썼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역대급인데? 역대급으로 이제 판사 이거는 현장에서 자백을 한 거잖아. 나는 의처증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야 이거는 뭐 황당해서 웃음도 안 나오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호사님이랑 네. 이 기일 이전에 한 번도 그걸 논의한 이런 거에 적이 대한 없어요. 말이 없이 논의한 적이 있었으면 제가 밤중에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소주라도 먹으면서 제발. 아,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할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뭐 그 얘기를 야 이거 진짜 당황스럽겠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사실 그렇게 했으면 방법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좀 제가 특히 가사 사건도 하면 좀 많이 느끼는 게 사람 잘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의뢰인을 어떻게 고쳐서 아니 남편이나 아내도 이 사람 못 고쳐가지고 이혼해 이러는데 내가 이제 이 맞아요. 사람을 고쳐서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갱생시키겠다 예.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버리는 게 이게 좋아. 재판에 가서 이를테면은 그래도 가사는 직접 안 나가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뭐 근데 형사 같은 경우에 이제 피의자 신문을 하거나 고소인 조사를 하면은 제가 이제 진술이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한두 번 정도 불러가지고 모의로 한번 시켜보고 이런 적도 예, 있거든요. 그렇게 하죠 많이들. 근데 그렇게 해도 가면은 꼭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평생 쌓아놓은 캐릭터와 네. 그게 뭐 5분만 돼도 다 면접 아무리 준비해도 한 10분 15분이면 많이 털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뭐 수사기관 앞에서 2-3시간을 하고 재판에서도 이제 한 2-30분 하면은 이게 트레이닝 시켜도 다 그렇게 다 나와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진짜 어쨌든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기일에서 했잖아요. 네. 너무 궁금한 게 그 얘기를 들은 뭐 재판부의 표정이 뭐 저런 애가 다 있지 이런 표정이었어요. 딱 그냥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내가 딱 이런 거 있죠. 아니, 내가 가사법원 판사지만 나도 역대급이다. 이런 표정 있잖아요. 변호사님 얼굴은 안 쳐다봤나요, 판사님이? 제 얼굴로 쳐다보시는데 좀 웃으시더라고요. 아 그래? 그 미소의 의미가 안 됐다라는 표정이었나요? 이래 버리면 네. 우리는 쪽팔려 버려. 진짜 거기서 그래 버리면. 하여튼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한테 주장을 한 거는 유책 사유의 큰 부분이 네, 이 의처증이었어요. 네 의처증이었어요. 그럼 이 의처증이 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드라마틱한데, 그러니까 원래 되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전처랑 이제 살면서 이제 재산이 막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해피하게 살면 되는 시점에 이제 전처를 사별을 하고 이 사람은 갑자기 돈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되게 젊고 아름답고 자기랑 어울리지 않는 외모로 봤을 때는 물론
뭐 이제 외모가 다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분이랑 이제 만나서 재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분이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남편을 제가 봤을 때 진짜 금전적인 이유로 결혼을 했던 것 같고 그 자기의 젊은 끼와 그 외모와 이제 성적인 매력 이런 거가 여전히 자기한테 꼬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근데 실제로 바람을 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모르는 거지만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이 여자가 전처랑은 다르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러면서 뭔가 리액션을 계속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하니까 그래서 막 명품백도 엄청 선물도 많이 해주고 막 승마 안장이 명품백만큼 비싸다는 거 그때 알았거든요. 막 그런 것도 선물해주면서 같이 승마도 하러 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 마음을 열지 않는 모습에서 이제 나중에는 막 진짜 하루에도 뭐 전화도 막 진짜 몇백 통씩 전화를 하고 그쵸 몇백 통이죠. 뭐 몇십 통까지는 제가 몇십 통 하는 걸 많이 봤으니까 그것까지는 또라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백 통 하고 뭐 왜곡된 사랑으로 왜곡된 갔구나. 그걸로 갈수록 이제 가고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봤죠. 사주면 사줄수록 계속해서 나는 너한테 이만큼 하니까 넌 네, 나한테 네, 돌려줘야지라는 게 계속 더 커지는 것이겠죠. 그쵸.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어리석은 심리거든요. 이게 내가 상대가 원하지 않는 거를 해주고 너는 나한테 이만큼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사실 그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일이 되게 많잖아요. give and take 같은 거네. 네. 근데 이제 그거가 리액션이 없으니까 뭔가 그거에 대해서 네, 지금 이준영 변호사님께서 이제 설명하신 걸 들어보니까 왜 그 전에 두 변호사들이 사임을 한 거겠죠? 네. 왜 그랬는지를 좀 알 것 같네요. 이게 다 근데 저 또 궁금한 게 그렇게 다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서 왜 그렇게 처음에 많은 돈을 이체시킨 거죠? 돈이 많댔잖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자체가 이제 두 번 겪고 나니까 조금 자기가 편하게 대할 수 있고 좀 심리 상담 역할도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당신한테 수임료 명목으로 돈 많이 받았으니까는 뭘로 뭐 소주 한 잔 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 네, 그럴 또 수 전화해도 있죠. 계속 예, 얘기해. 예. 새벽 2시에 또 계속 얘기하고. 근데 이제 돈은 그때 많이 받았었는데 나중에 하도 일을 많이 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맥도날드 시급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참 어쨌든 우리가 이런 특이한 사람을 흔하게 보진 않지만 이런 경우들도 어쨌든 종종 있다라는 거. 우리의 애로사항인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이렇게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이준영 변호사님에게 뭔가 나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하셨던 그 분은 네. 이렇게 패소를 하고 나서 그 패소를 하고 난 다음에 반응도 굉장히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적어도 내 말 안 들어서 당신이 패소했잖아. 이 말은 안 하겠다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그게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는 그래도 의뢰인들 말을 좀 잘 들어주는 게 이게 네. 해볼 만큼 다 해보신 분들은 이게 별로 그렇게 아쉬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분 심리를 알았죠. 이분 심리가 결국은 이분을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접근법부터 잘못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쵸.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알고 나서 이제 그냥 많이 보듬어 드렸죠. 이제 이게 결국 이제 나중에 저를 원망하시진 않았어요. 그냥 그래요? 나중에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의처증이 많으셨던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도 했고 이게 두 번째 배우자분이랑은 그게 서로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피해를 주는 의처증이 된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과를 바란다면은 조금 조력자의 말도 들어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들어.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